안녕하세요. 75세 피부관리 샵 원장 이일순입니다. 오늘은 제 손끝으로 수천 명의 피부를 만지며 알게 된 정말 소중한 비밀 하나를 나누러 왔어요. 기미가 화장으로도 안 가려질 때. 그 순간 아시죠? 그날도 평소처럼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섰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유독 기미가 더 짙어 보이더라고요. 파운데이션을 2번, 3번 덧발라도 가려지지가 않았어요. 립스틱을 꺼내 들었다가 그냥 뚜껑 닫았어요. 오늘도 그냥 마스크 쓰고 나가야겠다 싶었죠. 예전엔 거울 보면 오늘은 무슨 색 입을까? 어떤 립 바를까? 그게 먼저 떠올랐는데 언제부터인지 기미부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 진짜 늙었구나. 그날은 웃음도 외출할 기분도 그냥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음 먹었어요. 화장으로 가릴 게 아니라 진짜로 바꿔야겠다고요. 거울 앞에 선 73세 복희 어르신은 파운데이션을 몇 번 덧발라도 기미는 전혀 가려지지 않는다며 이제는 뭔가 진짜 효과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화장으로 덮는 건 그저 오늘 하루를 모면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피부를 속부터 바꿔야겠다. 그리고 그 시작은 화장품도 병원도 아닌 부엌에 있던 사과식초 한 병과 이것 한 방울이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바로 그 조합이 제 피부를 되돌려 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수천 명의 고객에게 실제로 사용해 효과를 본 스킨케어 샵 원장인 제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든 진짜 홈케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선시대 공주도 식초로 피부를 관리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2004년 경기도 파주 조선 제21대 영조의 딸 화여봉주 묘에서 출토된 작은 자기 용기 하나가 학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던 건 놀랍게도 식초에 황개미 수천 마리를 담근 액체. 단순한 민간요법일까요?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액체가 피부 치료를 위한 외용제, 즉 옛날 방식의 스킨케어 용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의학서인 향약 구급방을 보면 식초는 단순히 음식 재료를 넘어 약재와 피부 치료제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피부에 올라온 부스럼, 염증성 트러블, 거칠어진 피부 표면, 이런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식초가 외용으로 사용되었고, 때로는 분백 분파우더를 개어 바를 때 접착력과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 식초를 섞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정제된 화장품이 없던 시절, 식초는 그 자체로 천연 살균제, 각질 연화제, 그리고 피부 산도 pH 균형을 맞추는 조정제로 쓰였던 것이죠. 천연산을 활용한 각질 정리, 살균, 진정 효과를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셈이지요. 오늘날엔 과학적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각질 제거, 멜라닌 억제, 항염 작용 등 피부에 유용한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식초에 이것 한 방울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대 과학까지 입증한 식초의 피부 효과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식초에 단 한 방울 더했을 뿐인데 기미와 검버섯이 2주 만에 흐려진 비밀 조합을 소개해 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함께 조선 왕실의 피부 비법을 집에서 재현해 봅시다. 조선시대 공주의 무덤에서 발견된 식초와 황개미, 액체, 그리고 향약 구급방 속 피부 치료제로 쓰였던 식초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전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해답을 처음 만난 건 8년 전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제 피부는 햇빛과 에어컨 바람에 지쳐 기미와 검버섯이 확 늘어난 상태였어요. 한약재를 뒤지고 화장품을 바꿔도 피부톤은 여전히 얼룩덜룩했죠. 그땐 뭐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피부를 마주하기 싫은 날이 반복되니까. 밖에 나가면 자꾸 고개 숙여지고, 아는 사람 만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싶고, 피부 하나에 내가 이렇게 작아질 줄은 몰랐죠. 그러다 우연히 오래된 외국 논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식초에 티트리 오일을 소량 섞었을 때 피부의 색소 침착이 완화되고 염증과 피지 분비가 감소했다. 순간 이 조합 어쩌면 하는 직감이 들었죠. 식초 속 아세트산은 피부의 피를 약산성으로 되돌려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건 곧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표면에 묵은 각질을 녹여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을 더하면 이 조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티트리 오일은 피부 염증을 진정시키고 잡균을 억제하며 모공을 막지 않으면서도 항산화 효과를 줍니다. 둘이 만나면 기미, 검버섯, 흑자와 같은 색소 침착 부위에 부드럽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죠. 82세 김순자 어르신은 손주의 결혼식을 앞두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사진 찍을 때마다 얼굴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요. 손주가 부끄러워할까봐 걱정이에요. 제가 권해드린 건 바로 이 식초 티트리 오일 당근즙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어르신의 얼굴은 그 누구보다 환했습니다. 손주가요. 할머니, 피부에서 빛이 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이 조합은 한 방울의 힘이 만든 변화입니다. 비싼 기기, 고가의 시술이 아니어도 피부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식초 홈케어와 함께 병행하면 좋은 피부를 속부터 밝히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주 후 여러분의 얼굴에서 미소가 번지는 그날까지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과정 꼭 천천히 따라오세요. 피부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섬세한 아이니까요. 먼저 준비물부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부엌 찬장에 하나쯤은 있는 유기농 사과식초 2큰술. 되도록이면 첨가물이 없는 맑은 식초를 고르세요. 피부는 순한 걸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주인공, 당근즙 1스푼. 당근은 생으로 바로 갈아 쓰는 것보다 가볍게 데쳐서 즙을 내면 흡수가 더 부드러워집니다. 끓는 물에 1, 2분만 살짝 익힌 뒤 껍질을 벗기고 조심스레 즙을 짜주세요. 그 속엔 피부를 환하게 하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듬뿍 들어있죠. 그리고 마지막
티트리 오일 딱 한 방울. 어르신, 한 방울만요. 그게 다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에요. 피부는 많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딱 그만큼만 조용히 스며드는 걸 좋아해요. 티트리 오일 한 방울. 손끝에 떨어뜨리는 순간 퍼지는 그 초록빛 향기. 마치 숲속에 조용히 앉아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이제 작은 유리 그릇 하나 꺼내세요. 투명한 그릇 바닥에 사과 식초 2큰술을 천천히 따를 때 살짝 올라오는 과일 식초 특유의 향 느껴지시죠? 그 다음은 따뜻하게 데친 당근. 한 입 크기로 썰어 살짝 익힌 당근을 조심스럽게 즙을 내면 그 즙이 맑고 은은한 주황빛으로 손끝에 맺힙니다. 마지막 한 방울 티트리 오일. 진한 플레음이 아주 살짝 스치면 이제 이 세 가지가 만나 부드러운 살구빛 크림처럼 어우러집니다. 살구빛 물결이 천천히 퍼지듯 당근과 식초가 어우러집니다. 그 색은 마치 조선 도자기 위에 번지던 옅은 연분홍 물감처럼. 아, 이걸 내 얼굴에 바른다고? 한 고객님이 웃으며 하신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한 번은 77세 정옥순 어르신께서 팩을 다 만든 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색이 너무 예뻐서 먹고 싶어지네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설렘이 있었어요. 혹시 정말 바뀔까 하는 작지만 간절한 기대 말이에요. 이제 바를 차례입니다. 면봉이나 손끝으로, 김이나 검버섯 혹은 흑자처럼 색이 짙어진 부분에만 살살 얇게 살에 얹듯이 펴발라주세요.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당근은 부드러운 아이입니다. 그 부드러움을 피부가 고스란히 느껴야 하거든요. 5분간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냥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당근과 식초가 피부에 말을 걸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다독이듯 작용해 줄 거예요. 그리고 5분 후 미지근한 물로 헹궈 주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수분을 급격히 증발시키고 당근과 식초가 피부에 남긴 유효 성분들을 산화시키거나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 같은 항산화 물질은 열에 약해서 뜨거운 물을 만나면 제대로 작용하기도 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게다가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자극해서 오히려 자극감이나 붉어짐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미지근한 물, 손등에 닿았을 때 따뜻하다 싶을 정도로 부드러운 온도를 추천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헹굼이 아니라 피부가 받아들인 영양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과정이니까요. 가볍게, 천천히, 마치 잘 익은 과일을 다루듯 피부도 그렇게 다뤄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수분 크림. 가장 순한 걸로 손바닥의 온기를 이용해 얼굴을 꼭꼭 눌러 감싸듯 발라줍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수십 년 동안 피부를 만지면서 늘 강조해왔던 부분인데요. 욕심내지 마세요. 좋다고 매일매일 바르고 싶으시겠지만 그게 오히려 피부를 지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 팩은요. 일주일에 2번, 많아야 3번. 밤에만 하시는 게 좋아요. 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고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밤이 되면 피부도 사람처럼 쉬거든요. 그 시간에 살며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꼭 먼저 팔 안쪽에 조금만 발라서 테스트해 보세요. 화끈거리거나 붉어지지 않으면 그제서야 얼굴에 발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엔 시간입니다. 처음엔 딱 3분만. 피부가 낯선 재료를 만나면 처음엔 조금 놀라거든요. 3분으로 시작해서 괜찮다 싶으면 4분, 5분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스킨케어는 급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조용히, 부드럽게 피부의 호흡을 따라가야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피부는 겉에서만 관리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겉은 가릴 수 있어요. 컨실러로, 파운데이션으로. 하지만 피부톤의 진짜 변화는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오래 갑니다. 피부를 밝히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이야기를 차근차근 드려볼까 해요. 1점, 하루 한 조각 노란빛 햇소. 저는 요즘도 매일 아침 작게 썬 당근 조각 한 접시로 하루를 시작해요. 가볍게 데쳐도 좋고 생으로도 괜찮죠.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돼 피부를 탄탄하고 밝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브로콜리, 호박, 단호박도 참 좋습니다. 이런 노란빛 녹색 채소를 자주 먹으면 피부에 윤기가 돌고 김이나 검버섯도 덜 올라와요. 2점, 하루 한 큰술 오일과 산소안의 조화. 아침 식사에 올리브 오일 한 큰술을 샐러드에 뿌려 드셔보세요. 거기에 식초 한 방울 더해도 좋고요. 좋은 지방은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해주고 산성 식초는 장을 깨끗하게 정리해줘요. 장이 건강해지면 피부는 덜 올라오고 더 맑아집니다. 속이 먼저 맑아져야 얼굴도 맑아집니다. 3점, 매일 한 잔 항산화 주스. 기미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께는 당근, 사과, 레몬즙 이 세 가지를 갈아 만든 주스를 추천드려요. 당근은 항산화, 사과는 장정화, 레몬은 멜라닌 억제 작용을 도와줘요. 색소 침착이 많으신 분들은 커피 대신 이걸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한두 주만 지나도 얼굴이 맑아졌다는 말 꼭 들으실 겁니다. 4점, 하루 5분 마음도 피부도 숨쉬게. 스트레스는 피부에 그대로 흔적을 남깁니다. 기미, 검버섯, 흑지자. 사실 멜라닌이 올라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딱 5분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해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그냥 느끼기만 해도 마음이 가라앉고 그게 피부의 염증 수치까지 낮춰줍니다. 음악 한 곡, 차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치. 이것들이 전부 피부 약이 될 수 있어요. 5점, 그리고 마지막.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바르셔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소용없습니다. 밤 10시 새벽 2시 사이. 이 시간은 피부가 스스로 재생되는 황금 시간대예요. 늦게 자고 핸드폰을 오래 보시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피부 회복도 늦어져요. 잠들기 1시간 전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시고 식초팩도 이때가 가장 효과 좋습니다. 이렇게 속을 먼저 다스리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피부에 진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제는 한 가지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럼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오늘은 제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하루 루틴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7시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세안 전에 한 잔의 물, 그리고 노란빛 채소 한 조각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당근이나 단호박,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속을 정돈해주고 피부를 맑게 해줍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이 채소들은 밤새 피로했던 피부의 생기를 불어넣는 첫걸음이에요. 아침 8시 식사할 때는 샐러드 위에 올리브 오일 한 큰술, 그리고 식초 한 방울을 더해 보세요. 장 건강을 돕고 피부의 기미건 버섯 생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속이 맑아야 얼굴도 맑아진다는 말. 이 조합을 실천하면 그 의미가 몸으로 느껴질 거예요. 오전 10시 외출 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기미는 햇빛 하나로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쌓인 피로와 독소가 자외선을 계기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방어는 필수입니다. 오후 2시 커피 대신 당근 사과 레몬 주스 한 잔. 당근의 항산화, 사과의 장 청소, 레몬의 멜라닌 억제 작용. 이 세 가지가 하루의 중간에서 피부를 다시 한번 맑게 잡아줍니다. 오후 5시 바쁜 일과 중 딱 5분만 눈을 감고 숨을 깊이 쉬어보세요. 피부를 자극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피부가 진정되고 마음까지 차분해질 겁니다. 밤 9시 하루를 마무리하며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세요. 그날의 피로, 먼지, 땀을 부드럽게 씻어내고 나면 이제 피부가 회복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밤 9시 반, 오늘의 핵심 식초 당근 티트리 오일 팩. 일주일에 2~3번 얼굴에 조용히 얹어주세요. 얇게 바르고 5분 후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면 피부는 순하고 깊은 재료들에 반응하며 천천히 밝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밤 10시 수분크림을 양손의 온기로 꾹꾹 눌러 바릅니다. 그리고 전자기기를 잠시 내려두고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피부는 이 시간부터 재생을 시작합니다. 이 하루 루틴은 화려하진 않지만 속부터 피부를 밝히는 작은 습관들의 모음입니다. 지금부터 하루 한 줄씩 따라가 보세요. 피부는 반드시 그 정성을 기억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고요? 직접 보지 않으면 믿기 힘들 정도였죠. 제가 이 식초 당근팩을 알려드렸던 분들 중 몇몇 어르신들의 변화는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76세 박영순 어르신은 처음 오셨을 땐 기미도 기미지만 표정이 참 어두우셨어요. 화장도 안 받아요. 파운데이션이 들뜨고 웃을수록 검은 점이 더 또렷해 보여요. 하시며 거울을 외면하셨죠. 제가 이 방법을 딱 2주만 해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2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놀랐습니다. 기미가 연해졌다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얼굴빛이 가벼워졌던 느낌.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화장품 바를 때 기분이 달라요. 거울 앞에서 웃게 돼요. 저도 덩달아 웃게 되더라고요. 82세 김순자 어르신. 손주의 결혼식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셨어요. 검버섯이 눈에 띄었어. 사진 찍기가 너무 싫어요. 그때 당근팩을 시작하셨죠. 식초 2스푼의 당근즙, 그리고 티트리 오일 한 방울. 딱 10일 만에 저희 샵에 들어오시는데 피부톤이 훨씬 균일하고 얼굴이 매끈해진 게 느껴졌어요. 손주가 피부 좋아졌다고 놀라더라고요. 사진도 마음 편히 찍었어요.
하시며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그 미소가 정말 잊히질 않습니다. 75세 박진수 어르신 이야기. 박진수 어르신은 남성이셨지만 피부에 기미가 생긴 후 모자를 눌러 쓰고 다니셨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 어깨가 자꾸 굽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레 식초팩을 시작하시고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마다 거울을 보기 시작하셨고 보름쯤 되자 어깨가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피부가 바뀌니까 자세도 바뀌더군요. 비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인생 변화.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 예전처럼 립스틱 색을 골라보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피부가 좋아졌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삶이 바뀌는 건 피부가 먼저였어요. 기미가 흐려지고 검버섯이 옅어지고 얼굴빛이 맑아지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외출을 주저하던 어르신이 오늘은 시장에 좀 나가볼까 하시고 사진 찍기를 싫어하던 분이 이젠 셀카도 찍어요라며 웃으시고 거울 앞에 선 시간이 다시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단순한 미백이 아니라 자신감을 되찾는 과정이에요. 피부는 말합니다. 당신을 다시 환하게 비추고 싶다고. 사람마다 변화의 속도는 다르지만 피부는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정하게 바르고 조용히 시간을 건네줄 때마다 피부는 그 마음을 기억해요. 하루 5분 식초와 당근, 티트리 오일로 조용히 다독여 주세요. 거울 앞에서 웃는 그 순간, 그게 진짜 before and after입니다. 원장님, 도대체 왜 저는 기미가 자꾸 생기는 걸까요? 레이저도 해봤고 크림도 발랐는데 없어졌다 싶으면 또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기미는 피부가 아니라 속에서 오는 겁니다. 표면만 건드리면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자외선은 시작일 뿐 근본은 아니에요. 기미나 검버섯 얘기만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있죠. 햇빛 많이 쐬면 생긴다더라. 맞습니다. 자외선은 분명히 기미와 검버섯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외부 자극이에요. 햇빛 속 자외선은 우리 피부의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갈색 색소를 만들게 하거든요. 이 멜라닌이 피부에 남으면서 우리가 말하는 기미나 검버섯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모자나 양산을 챙기세요. 그건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자외선은 기미와 검버섯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햇볕을 오래 쬐면 멜라닌 색소가 피부를 지키기 위해 올라오거든요. 하지만 자외선 차단만 잘한다고 기미가 멈추진 않아요. 그 아래의 숨은 진짜 원인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햇빛 한 번에 갑자기 생기는 기미는 없어요. 이미 속에서부터 자극과 독소, 피로가 쌓여 있다가 그걸 자외선이 마지막 방아쇠로 눌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햇빛만 피한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내 몸의 흐름을 맑게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바로 겉보다 속을 먼저 돌보는 진짜 스킨케어의 시작입니다. 2점 간 기능 저하, 몸 안에서 생긴 얼룩, 기미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분들을 보면 간 기능이 약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에요. 노폐물, 독소, 약물 찌꺼기를 정리하는 곳인데 여기가 제 역할을 못하면 피부로 그 부담이 올라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미와 검버섯처럼 색소로 쌓이는 증상이에요. 특히 옆볼과 광대 아래에 눌러붙듯 생기는 기미. 대부분 이런 속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3점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눈에 안 보이는 멜라닌 자극제. 기미를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조용한 범인은 바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멜라닌 세포를 자극합니다. 밤늦게까지 TV, 핸드폰, 혹은 걱정으로 뒤척이는 밤이 길어질수록 피부는 회복을 못하고 색소는 더 짙어집니다. 넷째, 잘못된 화장 습관과 자극. 피부에 세게 바르는 습관, 강한 각질 제거제, 자극적인 화장품. 이런 것들도 색소가 자리 잡는 틈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눈가, 입가, 볼 아래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는 자극을 받을수록 색소가 정착하기 쉬워요. 기미를 없애야지 하면서 오히려 피부를 몰아붙이면 피부는 방어하려고 더 많은 멜라닌을 만들어요. 5번째, 나이와 여성 호르몬의 변화. 여성분들은 50대 이후부터 기미가 짙어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호르몬 밸런스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피부는 얇아지고 멜라닌 억제 기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자극에도 색이 진하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미와 검버섯은 겉에서만 관리하면 다시 올라옵니다. 진짜 해결을 원한다면 속의 독소를 정리하고 자극을 줄이며 피부에 시간을 건네주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당근과 식초, 티트리, 오일처럼 순하고 자연스러운 재료로 피부를 다독이듯 돌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색소는 천천히 옅어지고 피부는 원래의 맑은 색을 되찾게 됩니다. 기미는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피부 속에 누적된 피로와 독소가 쌓인 결과가 햇빛이라는 작은 자극에 반응해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햇빛만 피한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내 몸의 흐름을 맑게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바로 겉보다 속을 먼저 돌보는 진짜 스킨케어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속을 맑게 하는 대신 기미를 겉에서 지워내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쉽게라는 말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요즘 인터넷에는 기미 없애는 법이라며 정말 많은 민간요법이 떠돌아다녀요. 예를 들면 레몬즙을 직접 피부에 문지르기, 베이킹소다로 각질 제거하기, 치약을 기미 위에 올려두기, 식초를 원액으로 바르기. 이런 방법들 정말 간단해 보이고 저렴해서 혹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피부를 보면서 느낀 건 민간요법은 대부분 자극을 세게 합니다. 강한 산성, 강한 알칼리, 피부를 박박 밀거나 태우는 식이죠. 문제는 자극이 들어오면 피부는 방어하려고 더 많은 멜라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즉, 기미를 없애려다가
기미를 더 짙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은 60대 여성분이 오셨는데 볼 한쪽에 붉고 검게 색소가 번져 있더라고요. 이분이 하신 게 뭐냐면 레몬즙에 소금을 섞어 매일 닦았다는 거예요. 기미가 옅어지길 바랐다고요. 결과요. 기미는 옅어지긴커녕 화학적 화상처럼 착색이 생겼습니다. 또 한 분은 베이킹 소다로 문질렀다가 얼굴이 울긋불긋 부풀고 기존보다 기미가 넓어졌어요. 이건 기미 관리가 아니라 기미 자극입니다. 피부는 화학이 아니라 습관으로 바뀝니다. 피부는요, 강한 자극보다 꾸준한 습관에 반응합니다. 식초도 마찬가지예요. 식초를 원액 그대로 피부에 바르면 자극이 너무 셉니다. 오히려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속까지 멜라닌이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식초에 당근즙과 오일을 섞어 자극을 중화한 형태로 사용하라고 말씀드려요. 마치 음식을 할 때도 양념 하나만 콱 넣으면 망치듯이 피부도 균형이 맞아야 비로소 반응합니다. 자극은 일시적인 반응은 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색소를 악화시킵니다. 강한 민간요법은 피부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피부는 빠른 것보다 부드럽고 꾸준한 습관에 길들여져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이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정확히 언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조합을 계속 써도 괜찮을까? 피부가 예민한 나 같은 사람도 해도 될까? 사실 제게도 그런 질문들이 매일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마지막엔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상담실에서 주고받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50년 가까이 피부를 보며 쌓아온 경험을 담아서요. 그럼 지금부터 원장님께 물어보세요. 시작해 볼게요. Q1. 원장님, 식초팩은 얼마나 오래 써도 괜찮을까요? A 1점.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피부는 변화를 좋아하지만 쉼도 필요하다.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셨다면 한 달쯤은 쉬어주세요. 그때는 수분이랑 영양 위주로 아주 부드럽게요. 피부도 우리 마음처럼 가끔은 숨 쉴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Q2. 당근즙은 생으로 갈아 써도 되나요? A 2점. 네, 생으로도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피부가 예민하시다면 살짝 데쳐서 즙을 내보세요. 그러면 훨씬 부드럽고 자극도 덜하답니다. 특히 겨울철엔 따뜻한 온기까지 더해져서 피부가 더 편안해져요. Q3. 기미나 검버섯이 없어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A 3점. 이건 참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빠른 분들은 열흘 안에도 달라졌다고 하세요. 하지만 저는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피부는 우리가 쏟는 정성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그만큼 천천히 반응하거든요. 하루하루 거울을 바라보는 마음부터 달라지실 거예요. Q4. 팩은 언제 하면 제일 좋을까요? A 4점. 밤이에요. 하루를 내려놓고 조용해질 때, 그때가 피부가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이거든요. 미지근한 물로 살살 씻고 식초팩 얹고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피부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Q5. 티트리 향이 좀 센데 다른 오일 써도 되나요? A 5점. 그럼요. 티트리가 피부엔 참 좋지만
향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라벤더나 로즈잎처럼 부드러운 향의 오일도 좋아요. 단, 꼭 한 방울만 넣어주세요.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피부는 강한 것보다 조용한 걸 더 잘 받아들여요. 큐. 그럼 이 팩과 함께 어떤 화장품을 써야 하나요? A 6팩을 한 날은 피부가 조용히 쉬도록 그냥 두세요. 자극적인 미백, 주름, 이런 제품은 그날만 쉬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부드러운 수분크림 하나, 그리고 손바닥에 따뜻한 온기, 그걸로 충분합니다. 피부는 그런 조용한 위로를 제일 잘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자주 듣는 질문들. 오늘은 저만의 말로 풀어드려 봤어요. 혹시 이 영상 보시고도 마음에 남는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고 다음 영상에서 천천히 또 풀어드릴게요. 기미 하나, 검버섯 하나. 사실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피부는 내가 다시 나를 믿기 시작할 때 조용히 반응합니다. 식초 2스푼, 당근 1조각, 티트리 오일 1방울, 그리고 매일의 작은 다독임이 얼굴을 다시 밝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거울 앞에 계신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첫날입니다. 천천히 다정하게 당신의 피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괜찮아. 다시 예뻐질 거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집에서 따라 할 수 있는 피부 회복 루틴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우리 다시 거울 앞에서 웃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 시니어 뷰티 연구소였습니다.